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르신이 목욕을 하고 나온 직후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져서 잠을 못 이루는 모습을 본 적 말입니다. 겉으로는 청결하고 건강해 보이는 습관 같지만 사실은 노후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깨끗함의 습관이 사실은 수명을 줄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의사들도 쉽게 말하지 않는 진실을 저는 직접 사례와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고 또 내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90 가까이 되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고 매일 아침이면 뜨거운 물로 장시간 목욕을 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부러워했죠. 저렇게까지 청결하게 관리하니 오래 사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욕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 목숨은 건지셨지만 한동안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이분의 건강을 위협한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뜨겁고 긴 목욕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겁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목욕을 끝내고 나오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그 순간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일어나는 거죠.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목욕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노인의 몸은 이미 젊은 시절의 몸이 아니라는 점을 자주 잊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대 후반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깔끔하기로 유명한 분이었고 하루라도 비누로 구석구석 씻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피부였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가렵고 긁다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골무면서 병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검사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피부의 보호막이 다 벗겨진 상태였던 거죠. 나이가 들면 피부의 기름 성분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다 보니 남아있는 보호막마저 사라진 겁니다. 사막처럼 건조해진 피부는 가려움으로 괴롭히고 결국 세균이 쉽게 침투하는 길을 열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이분은 목욕 횟수를 줄이고 필요한 부위만 비누를 쓰며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으로 바꾸면서 상태가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깨끗이 씻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과도하게 씻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80대 중반의 어르신이었는데 평생 매일 목욕을 고집하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셨습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사고였는데 이 부상은 젊은 사람에게는 단순한 골절일지 몰라도 노인에게는 삶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됩니다. 한 번의 낙상은 단순히 뼈만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유증으로 걷기 어려워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결국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고관절 골절을 당한 80세 이상 노인의 약 25%가 1년 안에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욕실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뜨거운 물로 목욕한 직후에는 어지럼증이 쉽게 찾아오기 때문에 균형을 잃고 미끄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사례 역시 매일 목욕이라는 강박관념이 불러온 불행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전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노인의 몸이 더 이상 매일 뜨겁고
긴 목욕을 버틸 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목욕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세대에게 목욕을 줄이라고 말하면 화를 내거나 오히려 더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곧 예의요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줄이는 문제는 단순히 습관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신념을 건드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들이 말해주는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전신 목욕을 하는 겁니다.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유지하고 목욕 시간은 짧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욕실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해 두고 가능하다면 혼자보다는 누군가 근처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누는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목욕 후에는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지켜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이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며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방법만 아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지켜온 부모님의 습관을 존중하면서도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면 갈등만 생기고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대화의 방식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엄마, 요즘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 매일 씻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씻는 게 건강에 좋대요. 한번 같이 시도해 볼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 부드럽게 권하면 훨씬 잘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또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6번에서 5번으로 줄이고 다시 4번으로 줄이는 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 씻어야 개운하고 잠도 잘 오는데 줄이면 더 찝찝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노년층에게는 아주 큰 심리적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닦는 스펀지 목욕이나 향 오일을 탄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결과 상쾌함은 유지하면서도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이 항상 건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의 생리적 조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해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목욕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깨끗함을 지키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균형 잡힌 방법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3가지 사례와 기본적인 해법입니다. 아직 더 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뜨거운 목욕이 불면증을 악화시키는지, 왜 매일 씻으면 오히려 감기에 잘 걸리는지, 그리고 노후의 피부 면역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이 부분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우리는 매일 목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3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다가 심장이 버티지 못한 할아버지 이야기,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다가 피부 보호막이 무너져버린 할머니 이야기, 욕실에서 미끄러져 큰 부상을 당한 어르신 이야기. 이 3가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건 몸의 조건이 달라지고 예전의 습관이 오히려 위험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끗함을 지키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목욕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옆에서 들려드리듯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알려주는 과학적 근거와 실제 환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목욕 횟수에 대한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매일 씻지 않으면 찝찝하지 않나요?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사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매일 목욕을 한 그룹과 일주일에 3번만 목욕한 그룹 사이에 청결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몸의 세균 수치나 감염 발생률은 비슷했지만 건강 문제는 오히려 매일 목욕을 한 그룹에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즉, 매일 씻는다고 더 깨끗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건강에는 해롭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틀에 1번 혹은 일주일에 3번 전신 목욕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날에는 부분 세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냄새가 나는 부분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평생 매일 목욕을 고집하시다가 피부가 갈라져서 병원에 오셨는데요. 이 방법으로 목욕 횟수를 줄이고 부분 세정으로 대체한 뒤 2달 만에 피부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본인도 더 개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물 온도와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에서 땀을 쫙 빼야 개운하다 생각하시죠. 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뜨거운 물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장과 혈관이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온도는 손목에 물을 뿌렸을 때 약간 따뜻하다 싶은 정도, 즉 37도에서 39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5분 이상 오래 있으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주고 피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할아버지는 평생 20분 이상 뜨거운 목욕을 즐기셨는데 이 습관을 바꾸고 나니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수면도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은 욕실 환경입니다.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목욕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반드시 깔아야 하고 욕조나 변기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앉아서 샤워할 수 있는 욕실 의자를 사용하면 안전이 크게 향상됩니다. 작은 투자가 큰 사고를 막는 겁니다. 제가 만난 어느 할아버지는 80세 이후 2번이나 욕실에서 미끄러지셨는데 손잡이와 의자를 설치한 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생명을 살려준 최고의 5만 원짜리 투자라고. 목욕 후 체온 관리도 꼭 짚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순간적으로 따뜻해지지만 욕실 밖으로 나오면 오히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노인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욕 후에는 곧바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고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체온이 쉽게 내려갑니다.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시간대가 혈압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보습입니다. 목욕을 하고 나면 피부가 촉촉해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순간부터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른바 황금의 3분이라고 부릅니다. 물기를 수건으로 살짝 눌러 닦아낸 후 바로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는 습관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제가 만난 75세 할머니는 오랫동안 심한 가려움으로 잠을 설쳤는데 이 방법을 실천한 뒤 단 2주 만에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깨끗하게 사는 것이 곧 예의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목욕을 줄이자고 하면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목욕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보다 전문가의 말을 빌려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 요즘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 매일 씻는 게 오히려 건강에 안 좋대요.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부드럽게 받아들이십니다. 또 갑자기 줄이는 것보다 조금씩 횟수를 줄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7번에서 6번으로 줄이고 다시 5번으로 줄이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도 거부감 없이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욕이 수면과 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기 전에 뜨거운 목욕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뜨거운 목욕을 하고 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그는 족욕이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70대 어르신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약 없이도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신을 비누로 씻으면 피부에 좋은 세균까지 사라집니다. 이 세균은 외부 세균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오히려 감기에 잘 걸리고 피부 감염도 쉽게 생깁니다. 따라서 항균 비누나 항균 바디워시는 피하고 약산성의 순한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신은 주 2회에서 3회만 씻고 나머지 날은 부분 세정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목욕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노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목욕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부 건강이 달라지고 낙상 사고가 줄어들며 수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좋았던 습관이 노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매일 씻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씻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매일 목욕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설득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대화 하나가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